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과 북한, 미국의 정상들이 함께 만나서 대화도 나눴습니다. 모두 역사적인 장면들입니다. 이번 만남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야말로 역사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북한 땅을 처음으로 밟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 그리고 남북미 정상의 만남까지 말이죠.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 교수님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두 번을 틀렸는데요. 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을 때 저거 사전에 예비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번 틀린 것은 바로 어제 이제 판문점에 가서 만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장시간을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거죠. 네. 그렇게 될지 둘 다를 몰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북미 회담의 돌파구를 만든 확실하게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동엽 교수님께서도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릴 때만 해도 현실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형식상으로나 이런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예측이 맞고 틀림을 떠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 대한 것인데요. 또 지금 이것 때문에 향후도 예측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평가 자체를 하기는 좀 우리가 성급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만남 자체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작이라는 점 자체는 아직까지 뒤쪽으로 가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멈춰져 있던 시작점이 됐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긍정적인 어떤 결론이 나기 위한 어떤 조서로 노력해야 되는 어떤 변곡점을 맞는 것, 생명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 힘들었던 깜짝 만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정상이 어제 판문점에서 그렇게 깜짝 만남을 가졌을까요? 박 교수님. 일단은 둘의 이해가 맞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선 출정식을 한 상태고, 근데 지금 북미 회담은 2차 하노이 회담 이후에 결렬된 상태에서 교착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5월 달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미국 내에서 비판에 직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교착 상태를 풀어야 되는데 북미 간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히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승부사적 기질이 있죠. 네.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은 우리 대통령의 역할을 한 것이 어떻게든지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한국에 오게 되니까 아마 그 아이디어가 생각난 것 같습니다. 온 김에 저희가 직접 한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막혀있던 북미 회담을 이런 물꼬를 튼다면 그것은 자기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비슷한 셈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하노이 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있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그 일환이었고, 근데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오늘 지금 이미 중앙통신에 나왔습니다만 본인을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만나러 와서 또 악수도 하고 50여 분 그렇게 대화를 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위상 강화와 위상 회복에 매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두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정치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국내 정치, 대내 정치 또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큰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 김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저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상당히 어떤 중재자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특별 출연을 했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중재자 역할 이런 것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지금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또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재자라든가 촉진자의 역할에 우리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시 어떤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어떤 만남 자체가 트럼프나 김전 위원장에게 국내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내 정치적 요인이 아주 강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지난 하노이에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2, 3분의 어떤 포토타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길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히 2, 3분 사진 찍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오랫동안 있으면서 뭔가 한 시간 가까이 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단순히 대내 정책적인 어떤 존엄 회복뿐만 아니라 실제 북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 지금 하노이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회담을 북미 관계의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대외 의지의 표현이고 대외적인 어떤 의미 또 분명히 보여야 되고요.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대내적인 정치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지난 시진핑의 방북 자체가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러한 트윗을 통한 어떤 만남을 어떤 좀 뭘까요 강요했다고 표현할까요? 어떤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든 게 아니라고 저는 대외적인 요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 북미 비핵화 협상 멈춰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만남을 계기로 해서 박 교수님, 그 비핵화 협상의 시계는 하노이 협상 직후로 다시 돌아갔다고 보면 됩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무회담을 2, 3주 내에 하기로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요. 그것을 우리 이제 문 대통령도 다시 확인한 거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북한과 미국 사이의 입장차를 얼마만큼 좁힐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뭐 물론 어저께 50여 분의 그 시간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 뭐 전반적인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부족한 시간이죠. 그럼에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랑 오늘 아침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거랑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회담 후에 약식 기자회견을 우리 문 대통령이랑 같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은 포괄적 합의를 하기로 했다. 그것은 기존의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더불어서 서두르지 않겠다. 그것도 제재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거랑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이 실무협상은 사실 북한에서 계속 거부를 했었는데 실무협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거부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실무협상의 책임자로 쓰겠다. 그래서 일종의 북한이 그런 조건들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북한의 입장을 나온 걸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의 우려 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전적인 이해와 공감을 양국 정상이 표시했다.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대로의 뭔가 만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53분의 대화에 정확하게 무슨 얘기가 된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나온 양쪽의 입장을 보면 미국도 미국의 입장을 계속 유지한 상태고 북한도 나름대로 만족이 있다 하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실무회담에서 잘 녹여내느냐.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조선중앙통신 반응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어제 북미 두 정상 간의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잖아요. 뭐 전반적으로 북한은 만족한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예상하기 이제 판문점에 북미 간의 상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2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아니면 또 매우 짧을 것이다. 또 뭐 그런 이야기가 5분 정도 만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어디 매체에서는 15분 이야기도 나왔지만 상당히 뭐 짧은 것이고 또 갈 때까지만 해도 자유의 집에서 그렇게 앉아서 뭐 또 대화의 어떤 장을 만들 것 같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미 벌써 갔을 때는 자유의 집 VIP실에 대화장이 마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손치라도 이제 상당 부분 그렇게 그러니까 50분 이제 다른 이제 정상회담 이라고 규정하는 정상회담만 놓고 보더라도 훨씬 시간이 깁니다. 과거에 한 40여 분 했던 것보다도 더 길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상봉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생각했던 트럼프가 이제 각본을 만들고 연출했던가는 또 다르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내부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자신의 어떤 존엄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걸 통해서 뭔가 할 말은 하겠다. 특히 하노이에서 이 결렬된 것을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복귀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노동신문에 나온 거 보면 이제 꼭 하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아마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이
세세하게 이제 쏟아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하노이를 복귀를 해보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걸림돌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그 하노이로 인해서 그 중단되었던 실무회담을 이 다시 탑다운을 방식으로 이 실무회담에 다시 열 수 있는 생명력을 부여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무회담의 완전한 의제라든가 이걸 줄인 건 아니지만 그 생명력을 부여했다는 차원에서 이번 북미 간의 뭐 회담이 될지 상봉이 될지 이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2, 3주 뒤에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7월 중순이 되는 건데 일단 양쪽의 카운터파트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될 것이고요. 그 카운터파트가 북한의 외무성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호 외무상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이 두 사람이 미국을 상대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무 협상이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안 나올 가능성이 일단 있죠. 네. 그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할 거고, 근데 관건은 과연 카운터파트가 누가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이죠. 외무성이 이 임무를 맡을 가능성은 뭐 매우 높습니다. 네. 그 전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했다라는 것이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원래 비핵화 문제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외무성이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제 문제는 그때 했던 이제 김혁철 뭐 외무성 인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김혁철의 행방은 안 보이는 상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선희 부상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최선희 부상의 직급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 제1부상이고 네. 특히 북한은 이제 협상을 할 때 보면 상대편보다 직급을 낮은 사람을 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비건과 최선희의 만남은 현재로서는 조금 다른 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실무 협상이 2, 3주라고 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2, 3주 내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 동력을 이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의 회담으로 돼서는 안 되고 뭔가 좀 정례화돼서 계속 이어지다가 또 필요가 있으면 폼페이오 장관처럼 한 단계 더 높은 책임자들도 같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좀 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 북한의 대미 협상 라인은 확실히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 라인의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뭐 징계를 했다. 그 잘못을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꼭 잘못을 했거나 뭐 숙청을 했거나 징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뭐 잘못을 물어서 어떤 조치를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구도 자체 저는 뭐 그 과거에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구도 자체가 남북미 3자 속에서 남쪽의 중재자 역할을 북한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상당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특이하게 우리의 국정원장, 그다음에 김영철 통전부장, 그다음에 폼페이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지금 국무장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로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남북미라는 3자 구도라는 독특한 구조 속에서 시작됐고 그의 가장 핵심은 우리 남쪽의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상당 부분 북한도 인정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지금 외무성으로 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고 좀 약간 고려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북한의 그 판문점이 나온 것을 보면 리용호 외무상이 나왔고요. 네. 물론 이제 새로 신임 통전부장도 나와 있었지만 리용호 옆에 또 최선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단독 회담 장소에 들어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폼페이오 장관하고 리용호 외무상이 같이 배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남북미 라인, 3자의 라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것은 북미 라인, 외무성 라인으로 간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걸 향후 이번 이 판문점에서의 북미의 이 상봉이라고 표현할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포지션,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남북 관계나 또 남북미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결국은 이게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남북 관계를 우선해 갈 것이냐, 중재자 문제를 우선해 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고 오히려 명확하게 우리가 좀 남북 관계를 우선하는 모습으로 감으로 인해서 차후의 중재자 모습으로 중재자 역할로 다시 복원하는 이러한 어떤 우리 나름대로 좀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포괄적인 합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중요한 건 실무 협상 또 이어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될 텐데 자, 어떻습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는 미국 측의 입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요구했던 북한의 입장, 하노이 회담에서 맞섰습니다. 자,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어떤 내용들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북미가 하노이 이후에 입장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이전으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하노이 자체가 일종의 좀 예외 상황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일괄 타결 또 생화학 무기를 다 포함한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지 않았고 원래 얘기하던 병행적 그리고 동시적 조치를 미국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스탠포드 연설에서 스티브 비건 1월 말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입장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문제는 여전히 북한이 원하고 있는 이른바 단계적 그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계적 조치라는 것이 하노이 때 나온 것인데 일단 영변 시설 하나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해서 영변을 폐기해서 필요한 상응 조치를 받고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북한이 갖고 있는 다른 핵 능력을 다시 협상을 해서 폐기를 하고 또 상응 조치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단계적 조치인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일종의 로드맵을 만들고 비핵화 정의를 하고 최종 상태를 만들어서 큰 그림 안에서 하나씩 가져가는 게 맞지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쪼개서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번 실무협상에서 풀어나갈지 뭐 여전히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하지만 뭐 저는 그 협상할 공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대북 제재 해제 요구, 뭐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5가지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대북 제재 해제 얘기는 하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도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 보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하노이가 결렬된 것이 결국은 보면 영변 플러스 알파냐 영변이냐의 문제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제재냐 아니냐의 문제였는데요. 사실은 그 앞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번이 사실 영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포괄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영변이 단계라고 놓고 보기보다는 포괄이라는 것이 전체적 포괄일 수도 있고요. 단계를 좀 크게 놓고 포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빅딜, 소위 말해서 완전 일괄 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큰 틀에서의 이 것이지 과거의 북한이 의미하는 아주 잘게 나누는 이 살라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큰 덩어리 2-3개 정도의 포괄적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놓고 본다면 저는 어제 우리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영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변 얘기를 지금 최근에 우리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은 이번에 이 시작점 자체를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를 버리고 영변을 시작점을 두는 대신 또 북한은 이미 또 제재를 그 이제 더 이상 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대신에 다른 싱가포르 정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보면 이 싱가포르 정신의 첫 번째가 새로운 북미 관계, 네. 그러니까 북미 간의 수교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평화 체제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 수교의 가장 시작점인 어떤 그 뭐랄까요 연락 사무소, 무역 대표부 이런 것들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새로운 평화 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평화 협정 이전에 종전선언이나 종전협정 같은 평화 협정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제재와는 별도로 어떤 이 영변 플러스가 아닌 영변과 이 뭐랄까 최초 시작점에 맞춰가고 그 어떤 그 북한의 영변을 지나서 조금 진적된 것이 있으면 제재로 제재 유연화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구도로 간다고 한다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어떤 동시적 단계적이라는 개념과 그 미국이 이야기하는 일괄 타결 이후에 동시 병행적이라는 네. 것들을 어떤 양쪽이 반발씩 양보하는 중간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번 긴 53분의 대화 속에서 지난 하노이의 어떤 뭐랄까요? 좀 갭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서로의 허심탄회한 대화들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넉 달 동안 멈췄던 비핵화 시계 앞으로 빨리 돌아가겠군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